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유 다정다감입니다. 옛말에 사람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기관 중에서도 그만큼 눈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알지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는 혹시 눈 질환으로 고생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고 싶은 지식을 전해주는 남자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눈이 좀 나빴거든요. 네. 그래서 안경을 줄곧 착용을 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라섹 수술, 그러니까 시력 교정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는 이게 부작용인지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해서 항상 이 인공 누액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걸로 알고 네. 자,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평소에 눈이 뻑뻑한 느낌을 받으시거나 우리가 혹시 뭐 슬프거나 아주 눈물을 많이 흘릴 정도로 기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알면 알수록 의학 지식이 쌓이는 시간 의학 알지에서는요. 눈물길 질환에 대해서 대전 성모병원 안과 조원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안과의 다양한 질환 중에서 저희가 눈물길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눈물길은 좀 생소하거든요. 이 눈물길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네,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눈물이 눈을 코팅한 후에 배출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눈물점에서 시작해서 눈물 주머니까지 연결되는 모든 곳을 통칭해서 눈물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눈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눈물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눈물에도 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생소한데 눈물샘이라는 말은 좀 들어봤거든요. 눈물길과 눈물샘 어떤 게 다른 거죠? 네, 일단 침샘에서 침을 만들고 땀샘에서 땀을 만들어내듯이 눈물샘에서는 눈물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눈물이 눈물샘에서 나와서 눈을 코팅한 후에 배출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하수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눈물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볼 때 외래에 내원하셔서 눈물샘이 막혔습니다 하고 내원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눈물샘은 눈물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막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눈물샘이 아니라 눈물이 빠져나가는 눈물길에 문제가 있어서 내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눈물샘은 만들어내는 장소이고요. 눈물길은 통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물샘과 눈물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알았으니까요. 본격적인 이 눈 질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눈물길에도 그러면은 다양한 질환이 발생을 하겠죠. 네, 다양한 질환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일단 눈물길이 막히는 질환이 가장 흔하고요. 네. 또 눈물길에 염증이 생기거나 선천적인 기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드물긴 하지만 이 눈물길에 종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긴 하지만 선천적 눈물길 질환이랑 후천적 눈물길 질환으로 많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오늘 눈물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서 혹시나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질환이 있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눈물길 막힘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태어나서부터 항상 양쪽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고 그게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든지 하면은 선천 눈물길 막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한쪽 눈에만 발생할 수도 있고 양쪽 눈에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누런 눈곱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눈물길 막힘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에서 다른 원인 때문에 눈물이 많이 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속눈썹이 찔린다든지 그런 원인 때문에도 눈곱이 끼고 눈물이 날 수 있어서 가까운 안과에 내원을 하셔서 실제로 눈물길, 선천 눈물길 막힘이 있는지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울기도 많이 울기도 해서 맞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선천적 눈물 막힘 그러면은 대체 왜 걸리는 걸까요? 이제 정상적인 눈물길 해부 구조는 이제 안쪽 눈꺼풀에서 시작해서 코 속으로 연결되어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콧물이 눈물길 안으로 역류해서 눈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콧물이 눈 쪽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판막
덕분입니다. 네. 선천 눈물길 막힘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위치한 판막이 아직 열리지 않고 얇은 막으로 막혀 있어서 선천 눈물길 막힘이 발생합니다. 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생긴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런 선천적 눈물길 막힘은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 성장하면서 점점 그 얇은 막이 저절로 개통이 되면서 네. 특별한 치료 없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경을 전후로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돌 이후에도 증상이 계속 된다면은 혹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돌 전에라도 누런 눈곱을 동반하거나 염증이 조금 의심이 된다고 하면 네. 중간에 항생제 점안 등을 통해서 이제 염증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네. 이제 고름을 동반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조금 돌 전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돌이 지난 후에도 계속 눈물길 막힘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돌 지난 다음에 눈물길 개통 수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간혹 엄마 뱃속에서 양수가 눈물길로 들어가서 배출되지 못하고 혹, 즉 낭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낭종의 경우에는 눈물길 탐침을 통해서 눈물길을 개통해 주어야 치료가 됩니다. 네. 이게 자, 네. 좀 수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그렇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네. 꼭 수술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까지 지금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눈물길 질환이 아닌데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다시피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눈물 흘림의 현상, 그 원인에는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눈물이 배출되는 눈물길에 이상이 생겨서 눈물이 배출되지 않아서 그 통로로 못 빠져나가서 눈물이 흘려질 수 있고요. 네. 다른 한 가지는 눈물길에는 이상이 없는데 눈물을 너무 많이 생성해내는 상황일 때 눈물 흘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은 하수도가 막히지 않았는데도 하수도에 물이 넘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눈물길이 막히지 않았는데도 눈물 흘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가 안구 건조증입니다. 네. 그래서 눈이 건조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신호가 눈물샘으로 전달이 되고 일시적으로 눈물을 많이 생성해내서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되는데요. 네. TV 볼 때나 컴퓨터 혹은 독서할 때 눈물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다른 예는 이제 눈이 속눈썹에 찔려서 자극이 되거나 눈꺼풀이 속으로 말려서 피부가 눈을 자극하는 경우,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눈꺼풀이 겉으로 말려서 눈이 완전히 안 감기고 노출되는 까만 각막 부위가 커지면 눈이 시리면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눈물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나는 눈물들이기 때문에 네. 눈에는 되게 고마운 눈물이고 반사 기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이 다양한 질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더욱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이 눈물길 질환은 크게 말씀하신 대로 선천적 눈물길 질환 그리고 후천적 눈물길 질환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천적인 거 외에 후천적인 눈물길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후천적으로 눈물길이 막히는 게 가장 흔한데요. 그러니까 왜 생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퇴행성 변화로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원발성 눈물길 막힘이 가장 흔합니다.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2차성 눈물길 막힘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염증이 생겼거나 혹이 자랐거나 다쳤거나 아니면 약을 먹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 이쪽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아니면 코에 염증이 있는 비염이나 옛날에 코 안쪽 비강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도 눈물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길 질환인지 혹은 그냥 아까 말씀해 주신 다른 이유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건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진짜로 눈물길이 막혔다 그러면은 어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안구 건조증 같은 게 있어서 과도하게 눈물을 흘리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건조증 약 치료를 넣었을 때 조금 눈물 흘림의 증상이 호전이 된다. 네. 그러면
진짜 눈물길 막힘보다는 반사 눈물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네. 끈적끈적한 눈곱이 안쪽 눈구석에 자주 고이고 네. 눈충혈이 동반된다면 눈물길 염증이나 눈물소관 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가까운 안과에서 확인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보통 진짜로 눈물길이 막혔을 경우에는 실내나 실외 모두에서 주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어떤 저절로 호전되는 그런 양상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눈물을 좀 흘리시는 분들 중에서 뭐 눈물 약을 넣어도 나아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런 질환을 좀 의심해 봐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안과에 방문해서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안과에서 내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검사가 세극등 현미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은 눈물띠가 보통 이제 낮게 고여 있는 분들은 안구가 건조한 분들이고 네. 눈물길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눈물띠가 이제 높게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띠가 낮게 고여 있고 눈을 코팅하고 있는 눈물층도 금방 깨진다 그러면 건조증으로 인한 이제 눈물 흘림을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눈물길을 직접 확인하는 이제 관류 검사입니다. 이 식염수를 직접 눈물길에 이제 주입을 해서 눈물길이 막힌 정도랑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이제 눈물길 막힘이 있는 경우에 관류를 시행했을 때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에서 눈물길 위쪽, 눈물 소관으로 역류되는 것을 보거나 아래쪽 눈물 소관으로 역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역류된 방향과 정도에 따라서 이제 막힘의 위치와 어느 정도 막혔는지 부분으로 좁아진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길 신티그래피라는 해기학 검사를 통해서 눈물길 막힘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해기약이 들어있는 안약을 눈에 점안한 후에 좀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린 다음에 촬영을 하면 눈물길이 정상인 경우에는 이제 해기약이 약재가 잘 빠져나가서 눈물길이 잘 찍히지만 네. 눈물길이 막히거나 좁아진 경우에는 이렇게 해기약 약재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위쪽에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검사로는 눈물길 조영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눈물길에 직접 조영제를 쏴서 주입해서 눈물길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일단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천적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혹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2차적 원인이 있다면 그 2차적 원인을 제거하면 좋아질 수 있지만 네. 그냥 원인이 없이 1차적으로 원발성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저절로 좋아지는 길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건조증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반사 눈물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눈물 흘림 증상이 조금은 호전될 수 있고요. 이런 건조증으로 인한 눈물 흘림 환자에서 눈물약을 점안하셔야 한다고 제가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면 네. 본인은 평소에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눈물약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건조증 환자에서 인공뇌액을 써야만 반사 눈물의 분비량을 줄여서 눈물 흘림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원발성 눈물길 막힘이 맞다고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심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겠는데 알진함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눈물길 질환에 관한 궁금증들을 보내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눈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2개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30대 주부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눈물길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식염수 관류 검사를 하고 나서 뭔가 눈물길이 뚫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식염수 관류 검사를 하면 눈물길이 뚫린다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설명해 주실 때 막 물을 넣고 막 그런 얘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맞나요? 네, 눈물길 관류 검사는 눈물길 막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했을 때 네. 하루 이틀 정도의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영구적인 치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오히려
이 검사를 자주 시행하다가 이제 바늘의 끝이 눈물 소관을 건드린다던가 하면 2차적으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제 없던 눈물길 막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검사를 자주 하도록 추천하지도 않고 네. 그냥 위치 확인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 네. 실제로 뚫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연자분 어머니께서도 이게 뚫리는 거는 아니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천안시 서북구에 살고 계시는 20대 대학생 분이신데요. 50대 중반의 어머니가 40대 때부터 눈물이 자꾸 나서 항상 손수건으로 닦고 지내십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는데 눈물샘이 막혔다고 해서 몇 번 뚫기도 했는데 증상이 여전합니다. 왜 눈물샘이 막히는지, 또 약으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 꼭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상당히 많은 질환에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수술이 꼭 필요하냐, 약으로는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인데 이번에는 어떤가요? 네, 일단 질문에서 눈물샘이 막혔다고 들으셨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물샘은 눈물을 만들어내는 공장에 그렇죠. 해당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막힐 일이 거의 없습니다. 눈물길이 막힌 거죠. 네, 눈물길이 막혔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눈물길이 막혔으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힌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간단하게 실리콘 관을 넣을 수도 있고 새로 눈물길을 만들어주는 조금 큰 수술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 대부분 안과 간헐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검사 받는 것도 불편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검사를 받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눈물길이 완전히 막혔다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치료로도 가능한 걸까요? 네, 눈물길이 만약에 살짝 좁아져 있다고 하면 그 길을 조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좁아진 폭을 원래의 폭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실리콘으로 된 관을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요. 질문 주신 것처럼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하면 그 길을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눈물길이 새로 배출될 수 있는 지름길을 코 안으로 연결해주는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피부를 통해서 절개해서 들어가는 방법하고 내시경을 이용해서 겉에 자국을 남기지 않고 코 안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코 안이 너무 좁아서 수술기구가 들어가기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내시경을 이용해서 피부 겉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코 안으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실리콘관을 마찬가지로 이제 넣어놓게 되는데 대략 3개월 전후에 외래에서 실리콘관을 간단하게 제거를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기술로 직경이 1mm도 안 되는 굉장히 가느다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서 직접 눈물길에 이 내시경을 삽입해서 눈물길을 직접 관찰하면서 눈물길 개통도 함께 해주는 그런 새로운 누도 네. 내시경이 개발되어서 네.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영상이 바로 그 눈물길을 찾아가는 그 영상이죠? 네, 지금 눈꺼풀에서 시작하는 눈물점에서부터 네. 눈물 소관을 지나서 눈물 주머니를 지나 이제 비강 쪽으로 이제 정상적인 길을 따라서 막힌 부분이 없는지, 찌꺼기가 고인 것은 없는지, 네. 균 감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요? 네네. 저 부분이 바로 정상적인 눈물이 지나가는 눈물길입니다. 눈물길의 그 직경 자체가 네. 굉장히 가느다랗기 때문에요. 네. 1mm도 안 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얇게 보이고요. 이제 비강으로 거의 다 다다른 모습입니다. 네. 방금 보신 그런 비디오에서 보셨다시피 요즘은 좀 특수한 공법으로 치료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다시 재발하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수술 성공률은 대부분 90% 이상, 재발률은 10% 미만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해줄 때 눈물길, 그 지름길을 만들어줄 때 뼈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는데 재발의 원인은 대부분 이 뼈의 구멍, 즉 작은 골공 위로 다시 살이 자라 들어가면서 구멍을 막게
되어서 재발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재발을 해서 재수술을 한다는 거는 여기 자라난 살을 제거해 준다는 뜻이고요. 재수술까지 했을 때는 수술 성공률은 95% 이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눈물길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알진 않은 김빅토리아나 네. 아나운서와 제가 OX 퀴즈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OX 퀴즈를 보통 제가 판넬을 보여드리면서 네. 그냥 이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가 함께 OX로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거든요. 네. 바로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눈물김 막힘을 방치하면 다른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라는 네. 건데 제가 먼저 한번 맞춰볼게요. 과연 여기서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예. O일 것 같은데 김숙경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저도 왠지 합병증이 항상 이 방치하면 합병증이 그쵸. 온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O라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뭔가요? 선생님 어떤가요?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부분은 합병증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흐르는 눈물을 닦다가 2차적으로 각막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깨끗하지 않은 손을 뭐 작업하다가 이렇게 네. 눈물을 닦으시다가 2차적으로 감염이 돼서 눈물 주머니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눈물 주머니 염이 생긴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균이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경구약으로 치료해보고 호전이 없으면 수술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단순 눈물길 막힘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많이 불편하지 않다면 경과 관찰하면서 지낼 수 있고요. 네. 계절적으로는 보통 여름에 증상이 조금 완화되고 네. 겨울에는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꼭 치료를 안 한다고 해도 합병증이 꼭 동반되는 건 아니어서 네. 만약에 치료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가을, 겨울경에 눈물길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는 이게 합병증 당연히 있을 줄 알고 네.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 네. 문제부터 저희 둘 다 지금 틀렸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판넬로 바로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길이 막히면 시력까지 나빠진다. 김숙경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눈물길은 이 안구와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X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김빅토리아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눈, 코, 입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어떤가요? 1대1이네요. 저는 X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맞췄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일단은 김숙경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안구랑 눈물길은 별개의 곳입니다. 그래서 눈물길이 막혔다고 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눈물층이 높게 고여 있으면은 사물이 흐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요. 눈물을 닦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간혹 이제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은 물 속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아서 이제 불편하다고 내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실제로 눈물길이 막혔다기보다는 시력을 담당하는 망막에 이상이 있어서 네.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이것도 가까운 병원에서 감별을 잘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시력이 뭐 나빠지진 않는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눈물김 막힘으로 이비인후과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사실 저는 이번에 조금 어려워서요. 네. 저는 O로 살짝 찍어보겠습니다. 김숙경 아나운서 어떤가요? 아까 빅토리아노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도 있지 않을까? 저도 O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번에는 X입니다. X이네요. 네. 예, 그러면은 연관이 이 이비인후과 질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눈물길 막힘으로 이비인후과 질환이 발생한다기보다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눈물길 막힘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는 경우, 비강 내에 점막이 부어서 눈물길 배출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눈물길 막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을 때 눈물길 막힘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고 눈물길 막힘으로 인해서 이비인후과 질환이 2차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을 때 눈물길이 막힐 수 있다. 세 번째 오해와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그 마지막인데요. 바로 보겠습니다. 실내가 건조하면 눈물이 많이 흐른다. 네. 이거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건조증이 있으면 생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O로. 김숙경 아나운서 어떠세요? 저도 O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번엔
어떤가요? 네, 저도 O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실내가 건조하면 안구 표면도 건조해지고 눈이 건조한 것을 눈물샘이 인지를 하게 되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눈물이 분비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분비되는 눈물은 눈을 보호하는 반사 눈물이고 눈에는 굉장히 고마운 눈물입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양의 눈물이 한꺼번에 분비가 되면은 그 반사 눈물의 양이 눈물길로 빠져나가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겉으로 이제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수도가 약간 넘치는 것처럼 막히지 않았어도 눈물이 나는 현상입니다. 네. 조금은 생소했던 이 눈물길 그리고 눈물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네. 교수님, 이 눈에 좋은 평소 생활 습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네. 우리는 이제 눈을 너무 혹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핸드폰 화면, 네. 컴퓨터 모니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거리는 최소 33cm 정도를 두고 이제 보는 것이 근거리 주시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주시를 장시간 하셨다 그러면은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는 원거리에 놓여 있는 물체를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눈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었던 몸을 기지개 켜주는 효과를 눈에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이제 무언가를 너무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다 보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눈 깜빡임 횟수가 감소하면서 네. 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네. 탈수된 상황에서 적절히 물을 챙겨서 마시는 것처럼 오랜 시간 집중해서 보시는 중간중간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인공노액을 챙겨서 넣어주시는 게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눈물길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조원경 교수님과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 의학알지에서는요, 옷의 두께가 얇아지고 짧아지는 계절이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질환입니다. 그리고 또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치하면은 건강에 해악이 되는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다정다감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